좀 전에 말씀하시긴 했는데 아직 그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. 지금 한남동 간자에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수많은 그 이 응원봉들이 그 앞에 가서 또 이제 퇴진하라고 탄핵하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이 총체적 상황을 어떻게 좀 규정할 수 있을까요?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 상황을. 1910년 예. 그 일제로부터 강제로 합병되고 난 뒤에 예. 예. 36년을 지나고 미군정 3년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예.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이 건국의 기초를 닦아준 나라잖아요. 그렇죠. 예. 예. 솔직히 얘기하자면 예. 예. 이 군정 3년 이후에 예.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. 그렇죠. 예. 네.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. 한번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럼 미국이란 나라와 우리의 관계도 한번 예. 예. 바로 봐야지 된다는 거죠. 예. 예. 미국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정보 취득 기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평택 군사기지를 갖고 있습니다. 예. 예. 대중국, 대러시아 전진 뭐 그런 기지라고 봐야지 되겠죠. 그렇죠. 그리고 미군이 거의 3만 명 가량 주둔하고 있는 나라죠. 그럼 우리는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.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. 예. 예.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대통령을 세우고 싶겠죠. 그럼 미국이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? 첫째로는 미국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.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미국 말도 잘 들어요. 그건 최상의 대통령이죠. 그 다음에는 국민들로부터 존경은 좀 못 받아도 예. 미국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을 원하겠죠. 예. 예. 그렇겠죠. 한편으로는 어떤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은 받는데 네. 미국 말을 안 들어요. 예. 예. 그럼 미국은 제일 싫은 대통령이에요. 그렇죠. 국민들로부터 존경도 못 받는데 미국 말도 잘 안 들어요. 예. 이런 대통령은 더없이 그런 거는 좀 괜찮겠죠. 그건 넘어뜨리면 되니까. 근데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존경을 받는데 미국 말을 안 듣는 대통령. 이게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겠죠. 대통령이겠죠. 예. 예. 한반도에서 반미의 어떤 흐름이 발생되는 걸 미국이 제일 두려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예. 그래서 그런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그 대통령 중에 미국 말을 제일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 사람 윤석열이죠. 예.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예. 그럼 일본의 이제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렇죠. 예. 그래서 언제든지 뭐 김태호 그 안보실 이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뭐 위급한 상황에 자이다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논문도 냈고. 그게 그렇죠. 말이 되냐 말이에요. 네.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중에 윤석열. 그렇게 보면 됩니다. 그럼 미국이 구매는 딱 맞는데 예. 예. 이건 너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못 거죠. 받았죠. 계속해서. 그러니까 미국이 저는 이번 윤석열이 이런 과정으로 갈 때 일정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봐지는 게 예. 조중동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. 네. 예.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미국의 조야와 관계 깊은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저는 어차피 윤석열은 정권 유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고 봤는데 예. 본인이 그 무슨 생각이 발동을 해서 그랬는가 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서 자충수를 자살한 거죠, 본인이. 또 뭐냐면은 2030으로 불리우는 그 예. 여의도와 또 남태령으로 찾아갔던 예. 젊은 친구들 예. 변화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. 거기 갔던 분들은 옛날에 한청년이나 전대협 같은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렇죠. 민주노총도 아니었고 그렇죠. 또 무슨 사회의 어떤 조직적 기반을 갖고 있는 운동단체도 아니란 말이에요. 조직화되지 않은 그냥 대중들이 그렇죠.
100만 이상, 200만이 모인다는 게 예. 상상이 안 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거기 갔던 대부분의 젊은 분들이 10년 전에 그 가슴 깊이 슬픔으로 사건을 봤던 세월호 예. 321명의 죽음을 바라봤던 그 시기에 단원고 학생들, 예. 그 학생들이 그 당시에 보통 17 정도였죠. 중학교 2학년이니까. 그렇죠. 그 친구들이 지금 27이 됐습니다. 음. 그러면 그 단원고 학생들이 그 참 물속에서 그렇게 추운 그 바다에서 숨을 거둘 때 그 모습을 뉴스로 바라봤던 그 또래의 젊은이들. 예. 그러니까 앞으로 5년, 뒤로 5년 치면 됩니다. 그러면 지금은 22살 된 젊은이들, 네. 그리고 위로는 31, 서너 대 된 분들, 이분들이 이번에 대거 여의도와 남태령으로 그렇죠. 다 참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그런 젊은 분들이잖아요. 곧 트라우마. 예. 예. 그리고 그때 국가는 뭘 했는가? 예. 예. 왜 구하지 않았는가? 이건 지금도 정확하게 우리가 해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 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참 기가 막히죠. 그 다음에는 용산 이태원에서 그게 화산 폭발도 아니에요. 예. 해일도 아니에요. 지진도 아니야. 그렇죠. 뭐 미국의 그 남부지방에 불어닥친 토네이토도 아니야. 그냥 멀쩡한 그날 저녁에 즐겁게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예. 아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참 울먹해지는데 그분들도 거의 나이 또래가 비슷하죠 지금. 그 정도 네. 나이입니다. 광장으로 나오는. 광장으로 나오는. 예. 예. 2030. 예. 예. 그 세월호 그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그걸 바라보면서 나의 언니, 나의 누이 동생, 나의 오빠, 나의 남동생 그렇게 갔을 거라고 그걸 보면서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죠. 그 당시에 치안을 책임지는 제 윗자리에 있던 이상민 지금도 장관하고 있죠. 야간부 장관. 예. 저는 무조건 자리를 내놔야지 됩니다. 이런 그게 이제 보수가 가져야 될 가치입니다. 아, 탄핵 책임이야. 예. 내가 책임을 지겠어. 그러면서 최소한도 자리는 내놔야죠.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. 근데 뻔뻔스럽게 전혀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이자는 또 49세 지낼 때 그 근처 무슨 쇼핑을 하면서 술잔을 사가지고 그렇죠. 내가 이게 뭐 술을 좋아하니까 하면서 예. 이런 놈을 어떻게 내가 놈이라고 욕을 안 하겠어요. 설사 국가 원수 모독죄가 있어서 내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난 개의치 않고 난 이놈을 그냥 놈이라고 더 심하게 하고 싶어도 옛날 어른들이 밑에 사람한테 잘못할 때 내 이놈하고 호령했듯이 그런 정도는 내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20대 초반이죠. 최수근 해병. 예. 그렇죠. 예. 예. 최해병이 다 대한민국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잖아요. 젊은이들은. 예. 그래서 군대를 갔을 거란 말입니다. 귀한 아들이잖아요. 그렇죠. 또 뭐 애가 낳을 때까지 부모들이 드린 공이 또 굉장하더라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가슴이 미어지겠죠. 예. 그렇게 해서 갔던 그 아들이 구명조끼도 안 입힌 채로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다가 세상을 떠난 그 상황을 보면서 나는 그 임성근 사단장이나 그 해병대 그 무슨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것들이 어떻게 군인인가? 어? 자기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발뺌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올바로 해결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을 예. 뭐 항명 수괴죄 동네 그 막가파 저 건달 깡패 양아치들도 그런 짓 안 합니다. 그런 놈들이 똘똘 뭉쳐서 모여 있는 것이 지금 저는 윤석열 주변에 예.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 예. 예. 그 관저 앞에 45명이 국회의원들이 거기 몰려갔다는데 나는 참 내가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잖아요. 거기는 문외하잖아.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
그래도 뭐 아무리 국민의힘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저질만 있겠습니까? 하루빨리 그 문해당이라고 만들어서 윤석열 주변에서 옹호 세력은 나가고 건전한 보수적인 그런 그 국민의힘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이번 기회라고 저는 봐요. 그렇지 않으면은 예. 한국 보수는 괴멸을 합니다.